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토요일인데, 저는 어쨌든 자영업자로서 제 사무실에 나와서 손님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자영업자로서 계속 움직여야 가라앉지 않거든요. 약간 자영업자는 그 호수에 떠 있는 오리 같아요. 밑에서 계속 발을 이렇게 굴러야 되고, 발을 안 굴르면 가라앉아 버리는 게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또 한 해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뭐 먹고 사나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신축, 이제 제가 부동산 업으로 들어와서 지금 제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신축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신축 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부동산 창업했고 또 부동산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 돌이켜보면 되게 좀 대견하고 진짜 열심히 살아왔던 과거 한 1년, 2년 정도 정말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좀 신축 일기처럼 새로운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영업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일기처럼 영상을 찍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렇게 신축을 생각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다면, 저는 월급 150만 원 받으면서 100만 원짜리 슈트를 입고 법정에 출입하는 변호사였어요. 월급 150만 원짜리가 무슨 100만 원짜리 슈트를 입냐? 안 맞잖아요. 그냥 빚 좋은 개살구처럼, 솔직히 15만 원짜리 슈트도 비싼 저한테 과분했는데도 그냥 빚 좋은 개살구처럼 막 변호사다 하니까 100만 원짜리 슈트를 입으면서 정말 지갑에 정말 만 원짜리 한 장 제대로 쓰지 못했던 그런 좀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되게 지금 돌이켜보면은 야, 무슨 변호사가 월급 150만 원이냐. 근데 실제로 150만 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고, 이제 의뢰인들은 겉으로는 뭐 변호사님 하지만 사실 저한테 속으로 모질이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분명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연세 있고 어느 정도 세상 물정 아는 분들은 얘가 얼만큼 버는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때 저는 이제 제가 한 6, 7년 전이니까 소개팅도 나가고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는 어떤 그런 미팅 자리에 많이 나가는 그런 나이대였는데, 되게 부끄러웠던 게 150만 원짜리 월급 받으면 소개팅 나가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속이는 느낌이었어요. 앞에 앉아있는 여자애는 야, 그 남자 변호사래 라고 알고 나올 텐데, 야, 150만 원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여자도 이제 실례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럼 저는 앞에 사람을 속이는 느낌이어서 굉장히 스스로 자괴감도 들고 좀 부끄럽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한 2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앞에 소개팅 나온 여자를 속여야만 하는가? 앞에 여자를 속이지 않으면 선택받을 수 없을 정도의 남자가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30대 초반에서 중반 되는 남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속으로 많이 분노했어요. 법조는커녕 예컨대 진짜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진짜 고깃집을 하든 중국집을 하든 아니면 내가 배달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만큼 열심히 한 10년 넘은 세월 동안 성실하게 살았으면 적어도 앞에 소개팅 나온 사람한테 적어도 여자를 만날 때 그 여자를 속여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진짜 벌어졌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저는 그때는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고 제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쟤는 나보다 당연히 나만큼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건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나보다 열심히 산 사람, 그러니까 사람의 인내심이 한계라는 게 있으니까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건 일단 저는 알겠고 그 사람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훨씬 더 잘 산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럴까? 어느 날 저한테 기회가 찾아왔는데, 제가 맡은 일은 또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니까 정말 이제 로펌에서 정말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하다 보면 이제 소송이 많이 붙으니까 강남 사모님들이 의뢰인으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보니까 부동산 투자에 한 20년 동안 올인해왔던 사람들을 만나게 됐죠. 그러면서 자산에 대해서 알게 되고, 왜냐면 변호사랑 얘기할 때는 있는 그대로 말을 다 해주니까 얘기를 하게 되고, 이제 기록을 보다 보니까 야, 이거구나. 지금까지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와서 150만 원 받지만 나는 이 길로 가야 된다라는 어떤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강남 사모님들의 특징이 친해지니까 다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직들을 사실 속으로는 다 무시하고 있어요.
야, 의사 그래봤자 너네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야, 변호사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자기 처녀 때는 이제 거의 그런 강남 사모님들이 그때 막 제 엄마 나이 뻘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 선볼 때, 처녀 때 선볼 때는 막 변호사, 의사 엄청 선망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돈을 벌고 나서 보니까 좀 약간 우습게 보인다, 좀 아래로 보게 됐다라는 말씀을 친해지면 하시거든요. 느꼈죠. 아, 내가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깨달았다. 정신 차리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새로운 일을 하자니까 근데 문제가 건강이 좀 안 좋아졌었어요. 제가 이제 판사 시험 공부를 하면서 좀 약간 너무 기를 많이 빨려가지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고, 이제 열심히 운동을 시작을 해서 건강을 조금씩 돌봐가면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건강이 나빠질 때까지 어떤 한 일을 하지 마세요. 그거 진짜 바보짓이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내가 열심히, 예컨대 내가 사무라이야. 일본 사무라이가 막 칼을 기가 막히게 갈아가지고 막 칼을 막 써. 근데 갑자기 총이 개발됐어. 그럼 사무라이 100% 다 실업자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 빨리 변할 때는 어떤 하나의 일에 정말 장인정신을 가지고 뭔가에 집중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딴 건 몰라도 같은 남자로서 알겠어. 여자 만나고 싶은 건 내가 알겠어요. 나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고. 물론 그냥 마음만 그렇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고 싶은 얘기 뭐예요? 여자를 만나려면 뭐 하나만 진짜 막 장인정신 발휘해서 막 칼을 연마하면 안 된다니까요. 총이 나온다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막 건강이 나빠질 때까지 사무라이 칼 연습을 해? 총 나오면은 바로 실업자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앵간히 하다가 때려치세요. 그거를 가지고 막, 네, 어쨌든. 근데 여러분, 새로운 거 하셔야 돼요. 그럼 오케이. 그럼 뭐 총을 만들라는 거냐? 네, 총을 만들면 제일 좋아요. 막 총이 나와. 사무라이 눈치 보니까 야, 칼 갖고 소용없어. 막 총을 개발하고 있대, 어느 나라에서. 그럼 총을 잽싸게 개발해야 돼. 지금 총이 뭐예요? 지금 이 시대의 총이 IT예요. IT 뭐 말이 어려워. IT지. 어플이죠, 어플. 뭐 카카오뱅크 다 어플이야. 카카오 어플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뭐 배민, 뭐 어플, 뭐 세탁 특공대 어플, 뭐 다 어플이야. 어플이랑 유튜브잖아요. 그게 IT. 게임, 또 코인, 이런 것들 새로운 거. 왜? 그러니까 원래 보세요, 여러분. 결국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뒤에 후발주자한테 여러분 밥그릇 뺏기겠어요? 절대 안 뺏겨요. 저 앞에 변호사들이 10,000명 있어요. 제가 변호사 되니까 내 앞에 변호사가 10,000명 있어. 막 전관들이 10,000명이야. 나한테 뺏기겠어요? 죽어도 안 뺏겨요. 누구 걸 뺏는다는 건 여러분 불가능해요. 뺐다가 내가 다친단 말이에요. 뺏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다 하고 있는데. 지금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걸 하셔야 돼요. 뭘 몰라요? 코인, 나이 많은 사람들 코인 저도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코딩, 코딩, 유튜브는 이제 연세 있는 분들도 알지만 코딩, 막 어플 만드는 거, 이게 코딩이잖아요. 이런 거 몰라요. 모르는데 돈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와도 그냥 모르는 채 그냥 당하는 거지. 만약에 아는 거 들어왔으면 절대 안 뺏겨요. 그럼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잖아. 당신은 지금 부동산 자영업자인데, 야, 신축은 세상부터 옛날부터 알던 거 아니야? 근데 너 아는 거 들어가가지고 먹을 거 없다며. 뒷사람이 밥그릇 안 뺏긴다며. 근데요, 부동산은 좀 달라요. 제가 30초만 말씀드려볼게요. 어떻게 다르냐면, 말이 뭐 부동산의 개별성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 땅이 뭐 330억 평인가 그래요. 평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한반도 남한이 300억 평인가 그래요. 다 하면. 그 300억 평 중에 똑같은 땅이 하나도 없어요. 조금, 근데 심지어 여러분이 그냥 집에 갈 때 한 30걸음만 걸어보세요. 처음 걸음 시작할 때는 도로가 없어. 근데 30걸음 걸어가면 도로가 바로 앞에 있네. 그리고 30걸음 걸어가면, 아직까지는 정비 예정구역이 아닌데 30걸음 걸어갔더니 정비 예정구역이야. 거기는 건축행위를 하면 다 현금청산이래. 그러니까 30걸음만 걸어가도 30걸음 시작할 때 땅이랑 30걸음 왔을 때 땅이 달라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부동산 산업은 수천 년 된 산업이지만 내가 들어가도 내 앞에 있는 수십만 명의 부동산 업자들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마치 내가 코딩을 하는 것처럼.
변호사, 의사, 연세 60대 넘으신 변호사, 의사가 우리가 코딩을 하면 코딩 모르잖아요. 똑같아요. 같이 부동산을 업계를 했는 5, 60대, 60대 분들이 내가 들어가는 부동산에 대해 몰라요. 이게 부동산의 개별성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들어가면 먹고 살아요. 왜? 내가 들어가면 누가 딴지를 못 걸어. 왜? 모르니까 못 걸어요. 알면 무조건 딴지 걸어요. 야, 너 뭐 내 나와버려서 뭐 하는 거야? 내 나와버려서 뭐 하기는 본인도 이 물건을 거래를 하려면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모르는데 이 물건을. 그게 부동산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늦게 들어가다 먹을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코딩, 어플로 들어가시거나 그게 아니면 부동산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강남 사는 시니어 변호사 의사분들이 지금 당황 중이에요. 이게 강남 사는 이제 시니어 분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도 오시고 하시거든요. 그럼 얘기 들어보면 진짜 뭐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좀 그렇게 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좀 끌어오신 분들이신데 그분들 말씀 들어보면 야, 코인이 뭐냐,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부자가 많냐, 우리 때는 이렇게 부자 될 기회가 없었다라고 약간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 지도층이셨는데 그러면 나는 너무 걔네들에 비해서 가진 자산이 별로 좀 볼품없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나오고 계세요. 그게 왜 그래요? 모르니까 그래요. 새롭게 총이 나온 거예요. 자기들을 칼을 잘 썼는데 칼을 잘 써. 근데 새롭게 칼 쓰는 놈 나오면은 내가 제압하겠는데 총이 나오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총 못 쓰면 뭐라고 했어요? 부동산 하면 아까 같은 이유에서 괜찮다. 그럼 나는 신축을 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부동산 자영업을 하면서 뭐 인테리어도 하고 뭐 인테리어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말하자면 중개도 하고 이제 뭐 부동산 소송 관련해서 법률 상담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 관련돼서는 제가 다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아까 말한 강남 사모님들이 있지요. 그분들이 정보에 정말 빠르신데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여자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우리 작업자분들을 내가 수배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공자 수배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작업자분들을 수배해가지고 막 건물을 짓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세요. 왜냐면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우락부락한 성격이실 수도 있는 그런 작업자분들하고 소통하는 거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접근이 좀 쉽지가 않아요, 신축은.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신축을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신축을 배우러 다니고 있는데 가면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 제 나이 또래 임산부 막 진짜 만삭이에요. 배가 막 한 10개월 거의 9개월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만삭인 임산부들도 그 신축을 배우러 저랑 같이 옆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60대 아저씨분들, 60대 좀 시니어 분들도 제 옆에 앉아 있어요. 그걸 보고 있으면 지금 막 필기도 하고 막 녹음도 하고 막 진짜 막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더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이가 들어도 삶은 계속되는 거예요. 놀 수 있는 시기가 없는 것 같더라고. 물론 중간중간 놀겠지만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전문직이 됐다는 이유로 이제는 인생 끝났어, 내가 위너야 라고 생각하면서 좀 편하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만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했었는지 그걸 저는 많이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아니, 시험 하나 붙었다고 죽을 때까지 조선시대 때 그랬잖아요. 막 과거급제, 장원급제야. 그럼 막 대대손손 양반이잖아요. 그런 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누구 한 명 최선을 다해서 다 살고 있구나. 임신하신 분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고 60대 시니어 분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구나. 삶은 계속되는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전문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삶을 보장받는 시대는 이미 갔지만 또 가는 게 맞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열받는 건 삶을 보장받으려고 내가 원한 게 아니고 내 앞에 앉아있는 여자한테 내 월급을 속이지는 않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에 대해 저는 약간 분노했던 거고요. 좀 약간 얘기가 다르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이 신축사업 책도 샀어요. 이 책 여기 보면 이제 이거 내돈내산 이거 없어요. 절판돼가지고 내가 알라딘 중고 서점에서 얼마 줬냐? 15만 원, 15만 원. 진짜 나도 이거 돈 엄청나게 많이 줬거든요. 이 15만 원 주고 샀는데 진짜 깜짝 놀란 거는 제가 이 저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 책 절판됐으니까 한 개만 팔라고 했더니 100만 원에 팔겠대요. 그러니까 그걸로 진짜 이 책이 절판됐는데 내가 저자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나한테 좀 팔 수 있냐고, 혹시 남은 거 있냐고. 그러니까 100만 원에 팔겠대요.
이 책이 지금 한 뭐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알라딘에서 15만 원 샀는데 읽어봤는데 도움은 많이 받았어요. 근데 모든 일이 그렇지만 사업을 해보면요,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딱 20% 정도밖에 안 돼요. 솔직히 15%, 20%도 좀 많고 나머지 85%는 내가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 것들인데, 이거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아시죠? 스타크래프트 가다 보면 이렇게 막 SCV가 막 처음에 이제 뭐라고 해? 그 탐색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맵도 봐야 되고 어디 뭐가 있는지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SCV나 일꾼 보내가지고 막 그 맵을 탐색하다 보면은 내가 뭐 얘가 적군이 어디 있는 것도 알고, 또 이제 점점 어두운 게 점점 밝아지면서 조금씩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책만 보고 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내가 SCV가 진짜 일꾼처럼 좀 움직이다 보면 약간 어둠이 가시면서 조금씩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건 1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15만 원 주고 사서 읽었어요. 읽었고, 이 책에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뭐 그 얘기를 뭐 해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예컨대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 책으로 한 15% 얻고, 그럼 SCV로 직접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막 SCV가 움직이듯이 스타크래프트처럼 막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다면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저는 한 책보다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한 20%? 15%? 한 20%? 그리고 나머지 65%는 진짜 일꾼이 탐색하듯이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모든 걸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머릿속에 알고 가겠다? 아무리 고민해도 그거 안 나오니까 그건 약간 뻘짓입니다. 시간 낭비예요. 근데 유튜브가 책보다 더 좋더라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유튜브를 찾아보면 거기에 이제 먼저 그 길을 가신 분들이 다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날 것 그대로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정말 많은 거를 배울 수 있고, 제가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임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좀 약간 뭐랄까, 약간 마중물 같은 역할? 아무것도 없으면 진짜 어디서부터 만져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대충이라도 뭐가 있어야 그래도 뭐 그림이라도 그려본다고. 그림 그리는 용도로는 참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결국 신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벌써 17분인데 2분 안에 너무 길면 안 보는데, 예컨대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신축한, 이제 영등포에 들은 신축 빌라인데 이런 거를 이제 짓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 이게 뭐 공급이기도 하니까 저는 좀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보시면 여러분 재밌는 게, 요즘 이 보시면 2020년 10월이거든요. 이게 지금 찍은 게. 근데 2020년 5월로 가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아까 그 건물이야. 그러니까 2020년 10월 이거잖아. 이건데 2020년 5월 가면 이게 누군가가 땅을 사서 개발을 한 거예요. 빌라를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옛날 건 뭐를 샀냐? 라고 보니까 2019년 1월 보면 이러이요. 보이세요? 요 하얀색 건물 있죠? 요 하얀색 건물을 땅을 사서 이걸 부셔가지고 2020년 7월 최근 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지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원룸, 분양, 전세 돼 있죠. 문의 전화, 여기 전화번호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말씀드리지만 돈 나오는 구멍을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왜 돈 나오는 구멍을 봐야 돼요? 저처럼 변호사가 월급 150만 원 나오는 구멍인 줄을 모르고 10년을 꼬라 박으면 나중에 남는 건 열받는 거밖에 없어요. 아니 300만 원 들였는데 100만 원에 판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 200만 원 손해봤으니까. 그래서 돈 나오는 구멍을 봐야 돼. 150만 원짜리 구멍인지 1500만 원짜리 구멍인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거 얼마짜리 나오는 구멍이야? 이게 얼마에 팔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 열 몇 개 되는 것 같아, 파는 게. 근데 봐봐요. 2019년만 돌아가도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 땅값은 얼마고, 응? 이 땅값은 얼마인데 이렇게 지어서 열 몇 개를 팔면 일단 땅값이랑 이거 짓는데 돈 들어가는 거 보다 이거 판 게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돈이 얼마 나오나 봐야 되잖아요. 그거 보고 예컨대 뭐 한 10억 나온대. 그러면 이 땅을 한 6억에 샀어. 그리고 이 건물 짓는데 한 2억에 지었어. 그러면 6억의 땅을 사고 2억에 지어서 8억 들어가는데 아까 그거 10억 나온다고? 그럼 2억 내 거잖아요. 그럼 들어가도 되는 거지. 그쵸? 그럼 어떻게 알아? 이게 얼마 나올지.
인터넷만 찾아봐도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요. 더 클래식 영등포동 618-3번지. 이거는 다 분양 끝난 거니까 제가 광고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지지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을 상대로 이렇게 광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면 더 클래식이야 이름이. 여기 더 클래식이 돼 있죠. 여기 더 클래식, 여기 더 클래식. 이거 해요. 이거 인터넷 찾으면 나오는데 분양가 보면 다 안 나와. 분양 완료된 건 값이 안 남아 있어. 보면 보통 4억 4,400이고 전용 면적 37이니까 한 10평 되는 거예요. 10평짜리 하나, 둘, 셋, 넷, 8개, 12개, 13개, 14개, 15개, 16개. 16개를 지었네요. 16개를 지어서 보니까 이 16개인 거야, 다 이 구멍구멍이. 16개 지어갖고 얼마에 받았냐? 막 4억 4천 받고, 뭐 3억도 받고, 3억 7천도 받고, 이렇게 4억 8천도 받고, 5억도 받고 그래요. 그럼 대충 한 4억 5천 정도라고 보고 놓고 보면, 한번 해보면, 대충이야, 이거. 4억 5천이라고 하면, 곱하기 16개잖아요. 그러면, 얼마야? 72억이 나와요. 와, 잠깐만, 그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4개, 8개, 12개, 13, 14, 15, 16개야. 근데 다 4억이잖아요. 대충 한 4억 5천 정도 된다고요. 3억짜리도 있지만 5억짜리 있으니까. 그러면 16개 하면 72억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 팔아서 72억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땅 한번 봅시다. 2019년. 이 땅이 얼마였을까요? 그건 난 모르겠어요. 얼마에 샀을지. 이 건축비 얼마였을까요? 보통 평당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일반적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그 정도 인정해 주거든요. 물론 막 바가지 쓰면 답도 없는 거고 바가지 쓰면은 막 뭐 800만 원, 900만 원짜리도 한 사람이 있던데 어쨌든 그러면 이 땅이 몇 평일까요?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되겠죠? 건축물 대장 내가 떼놨나? 아 여기 떼놨네.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이게 그거거든요. 16세대 여기 나오죠. 근데 여기 나오네. 대지 면적 374.5래요. 374.5 나누기 3.3 하니까 113평이에요. 113평인데 아까 얼마나? 76억 나온다고 그랬죠? 와, 그러면 진짜 1억에 사도 100억이면 사는 거잖아요. 1억에 사도 100억이면 산다고. 이거를 1억에 사도 113억이야. 아 근데 1억에 하면 76억이니까 1억에 사면 안 되네. 1억에 사면 안 돼. 1억에 사면 안 되고 5천만 원에 사면은 땅값이 한 50억 정도 되죠. 5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76억이. 그러니까 이 땅값을 얼마에 샀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건축비는 뻔한 거고 평당 얼마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돈 나올 구멍을 보고 76억 나오는 구멍이야. 그러면 한 70억에만 만들면 대박이야. 6억 벌어. 70억에 어떻게 만드나? 이 땅은 얼마에 사야 되지? 이 건물은 얼마에 줘야 되지? 이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효율성 없이 이 시대를 효율성 없이 살아가는 어떤 진짜 살겠다가 발버둥 치는 어떤 젊은이의 어떤 그 유튜브입니다. 하여튼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